strangest feeling to know what to believe in. Cause every time you touch me, I can't control my body. 12번째 시간으로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집을 지을 때 기초 시공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캐나다에서는 기초, 기초벽, 바닥 슬라브, 외부 방수 등을 분리하여 시공하며 각 단계별로 감독기관의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하 공간이 없는 목조주택에 온통 기초로 기초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온통 기초를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건축의 평면 구성으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기초 시공 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주택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초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 푸팅을 설치한 후 후속 공정으로 기초벽 파운데이션 월을 설치합니다. 기초는 충분한 지내력을 갖는 자연 상태의 흙이나 바위 위에 설치되어야 하며 동결 심도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아래 보여드리는 기초 단면도를 보시면 기초, 기초벽, 배수관 설치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속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기초 형식이 사용되지만 연속 기초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연속 기초는 폭이 기초벽보다 양쪽으로 최소 100mm 이상 넓어야 하고 높이도 최소 10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기초 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에는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제협종 매이움, 키를 사용하여 기초벽이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최근 짓는 주택에서는 기초에 직경 15mm의 D15 철근 2개에서 3개를 넣어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벽과 만나는 부분에는 토합에 의하여 밀리지 않도록 도웰 철근을 넣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택의 기초벽, 파운데이션 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초벽은 일반적으로 20cm, 25cm, 30cm 두께의 콘크리트 혹은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시공됩니다. 두께는 구조 계산 및 벽체 마감 종류에 따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외벽을 벽돌로 마감할 때는 벽돌을 받칠 수 있는 턱으로 벽돌 두께 플러스 레인 스크린 공간을 위하여 약 12.5cm, 5인치 이상의 공간을 두고 안쪽으로 벽체를 세울 공간도 함께 고려하여 기초벽 두께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기초벽 철근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0년 이전까지 지어진 주택의 경우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묵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구조 계산에 의해 철근을 배근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습기 차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벽의 높이는 대지 표면으로부터 최소 15cm 이상 높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표면에 고인 물이 지하 실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기초벽의 콘크리트를 타고 위로 스며들어서 외벽 마감으로 사용하는 벽돌 및 사이딩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물이 벽을 타고 올라갈 경우 겨울에 외벽에서 물이 얼어 벽체를 동파시키는 것도 방지합니다. 다음에는 외벽 방수 및 배수관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첫째로 방습층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주택에서는 지하 수위면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방습층, 댐프 프루핑만 설치합니다. 외벽에 붙이는 배수판, 딤플보드는 한쪽이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온 면을 기초면으로 붙여서 기초벽과 채워지는 흙 사이에 틈새가 생기도록 설치합니다. 이 틈새는 결로에 의해서 생긴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 배수관을 통해 배수가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배수 시스템을 만듭니다. 기초 바닥면 높이에 유공 배수관, 플라스틱 퍼포레이티드 드레인 파이프를 설치하고 잡석으로 덮어 물이 흘러가도록 합니다. 기초벽에 설치한 플라스틱 배수판, 딤플보드를 통하여 외벽을 타고 들어오는 물 혹은 결로에 의해서 생긴 물이 매립된 유공 배수관으로 흘러가도록 설치합니다. 셋째로 배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에 고인 물은 유공 배수관을 통해서 배수조에 모이게 됩니다. 전에는 유공 배수관을 공용 하수관에 연결하여 물을 배수하였으나 하수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사진 대지에서는 자연 배수를 시키고 있으며 자연 배수가 안 되는 평지에서는 배수펌프, 썬펌프를 이용하여 외부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바닥 슬라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닥에 하수 파이프 및 인입 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을 미리 설치한 후 배관에 대한 테스트 및 인스펙션이 완료되면 최소 100mm 두께로 잡석을 깔고 단열재가 필요한 부분에는 단열재를 놓고 그 위에 습기막이 베이퍼 배리어로 6mm, 0.15mm 이상 두께의 비닐을 깐 후 강도 25MPa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단 32MPa 고강도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습기막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수도 및 수도 인입관 설치 작업을 합니다. 하수도 및 수도 인입관을 콘크리트 작업 전에 미리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하 매설물은 절대로 콘크리트에 매립하면 안 되고 바닥에 깔리는 잡석 속에 매립되도록 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하수도 설치를 할 때는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고 높이는 외부 정화조 및 공용 하수배관의 깊이보다 높아야 합니다. 둘째로 잡석 깔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잡석은 최소 100mm 이상 두께로 깔아줍니다. 잡석을 깔 때는 매립된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로 바닥 단열재를 설치합니다. 바닥 단열재가 필요한 곳은 잡석 위에 단열재를 깔아줍니다. 주로 사용하는 단열재는 강도가 높은 XPS, EPS 단열재를 사용합니다. 넷째로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바닥에 6mm, 0.15mm 이상 두께의 비닐을 깔고 강도 25MPa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바닥에 별도의 철근, 와이어 메쉬 보강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기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하실 없이 지표를 약 1m 내외의 깊이로 톱하기를 한 후 온통 기초를 일체식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통 기초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통 기초를 사용할 경우 자재비는 줄 기초 혹은 독립 기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지만 공사 기간이 현저하게 짧아지기 때문에 인건비 등 경비 부분에서 상당히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중이 가벼운 경량주택에서는 필요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내부에 기둥 및 내력벽이 있을 때 칩중하중을 바닥 슬랍으로 지지하는 구조적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하 공간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캐나다에서 짓는 대부분의 목조 주택에서는 1층 바닥 아래 공간을 통해서 1층 바닥 및 상부 골조의 내부로 공기가 자연순환되도록 지하실 혹은 지하 밑 공간, 크로월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하 공간을 만들지 않고 직접 땅 위에 주택을 짓기도 하지만 온통 기초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셋째로 지하 매립 설비 수리가 매우 힘듭니다. 배관 및 설비의 최대 수명은 30년에서 50년 정도이며 매립 구리 전선의 최대 수명은 70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집 주위에 큰 나무가 있을 경우 뿌리가 하수구를 막게 되고 나무 뿌리에 의하여 하수구가 막히면 뚫거나 교체하여야 합니다. 온통 기초를 사용한 경우에는 배관 및 전선이 기초 콘크리트에 매립되거나 기초 밑에 있을 경우는 슬라브 두께가 두껍고 위아래 철근이 복백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제거 후 수리가 매우 힘듭니다. 넷째로 기초 바닥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에서는 단열재의 압축 강도가 집안의 지지 강도보다 높기 때문에 기초 밑에 사용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사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인 단열재는 크리프 현상으로 50년에 걸쳐 10% 정도의 수축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밑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력벽, 기둥 하부와 같이 집중하중을 받는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침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기초 배수 처리가 미비합니다. 최선의 방수 방법은 물이 없으면 물이 들어올 수 없다입니다. 기초 주위에 고인 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고이는 물을 흘려보내어 물이 기초 주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지표면과 기초가 만나는 주위에 잡석을 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잡석에 의하여 기초 주위에 고이며 바깥의 토양에 의하여 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가 되고 있습니다. 물이 콘크리트 기초 옆에 고이면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물이 스며들어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앞에서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초의 형식을 잘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랜 공사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온통 기초보다는 연속 기초 및 독립 기초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 이상의 대량 자재의 낭비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가능한 지하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집안이 안반인 경우는 터파기 공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일반 토질, 특히 경사지를 성토한 곳에서는 지하실을 만들어 주택의 규모도 늘리면서 내부 환기가 원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실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비는 현재 사용하는 온통기초 자재비와 거의 비슷하게 들 것이며 1층 바닥판 설치 비용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로, 지하 매립물은 수리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속에 설비를 매립하면 절대 안 되며 바닥에 슬라브를 10cm 정도로 두껍지 않게 깔아서 문제 발생 시 콘크리트를 깨고 교체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기초 바닥에 단열재를 넣지 말아야 합니다. 주택의 수명을 30년 이내의 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기초 밑에 단열재 사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속 기초를 사용할 경우 기초벽 외부에 단열을 하면 열교, 써멀 브리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기초 배수 및 지하실 방수는 필수입니다. 지하실을 만들 경우 기초 배수 및 지하실 방수는 꼭 필요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지하 배수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경사지에 조성된 택지의 경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주택이 100년 수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나친 공기 단축을 위하여 필요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구조적 모순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하 구조물은 주택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기초 배수 시스템이 없이 공사하는 현재의 방식은 보완되어야 합니다. 지하 공간이 없이 만들어지는 온통기초는 목조주택에 있어서 공기순환을 방해하고 지하 매립 설비의 수리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초 밑에 단열재를 넣는 것은 단열을 위해서 주택의 100년 이상의 장수명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잘못 선택한 기초 시스템을 검토하여 100년 사용이 가능한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